결국 황상무석의 이 오버도 저희들이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대통령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전면에 나서고 왜 선거 때 좀 조용히 있어야지 불끈불끈 하느냐. 결국 이종섭 문제를 어쨌든 간에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나서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종섭 문제를 대통령은 이렇게 풀고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네. 근데 오늘 제가 본 거는 일단 이 한겨레 신문에 권혁철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예. 코너 이름이 안 보이는 안보인데 예. 안 보인대 안보가 말장난인데 안 보이는 안보 좀 아재 개그죠. 근데 제목이 아저겠죠. 뭐.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네. 근데 제목이 신중 합리적 평판 듣던 이종섭 도주대사로 날려버린 35년 명예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종섭 대사가 원래 지금까지의 논란만 보면은 독선적이고 좌충우돌하는 트러블 메이커 같다는 인상을 줄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라든지 지금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그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군 내부의 평가를 들어보면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 북한 선제 타격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국방장관은 대북 강경파가 되겠구나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처음에 이종섭 대사가 국방장관 됐을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도 야 그래도 앞뒤가 꽉 막힌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 사람이 야전형 군인이 아니라 정책통 군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예. 평가들이 있었고 실제로 말을 해봐도 남의 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스타일이다. 가령 국방장관 재직 때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오면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참모들과 리허설을 마친 뒤에 인터뷰에 나섰다. 근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특별한 준비도 없이 평소 주장대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게 비교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이걸 왜 쓰느냐? 이종섭 착한 사람이다 강조하려고 쓰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던 이 대사가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때 보인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다. 이거를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한겨레에 이 칼럼도 실렸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드러나자 이종섭 도피시켰나예요. 그렇죠. 코너가 아침 햇발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예. 지난 7일에 MBC 단독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수사 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 대통령실 일반 전화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사실 그것을 인용 보도한 경향신문 보도 등을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를 한 뒤에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서 이것을 취소 지시를 하는데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오전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한 통의 전화가 휴대전화로 왔고 이게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로 왔다는 거다. 그 내선 번호의 정확한 그 번호를 알고 있겠죠. MBC나 공수처는. 공수처가 분석해봤더니 발신지 이태원로 가입자명 대통령실이다. 정확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만 나오지. 대통령실 내에 어디 이제 다 각각 다 번호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번호를 조회했다는 거는 예. 일단 지금 발신지와 가입자명을 확인했다는 거는 그렇죠. 번호를 풀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이거. 그렇지. 그렇죠. 확인할 예. 수 있다는 거고 수사를 진행하면 거기로 간다는 거죠, 수사가. 그 얘기인 거고. 어느 실인지의 여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칼럼에 쓰인 내용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사단장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질책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해왔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해병대 수사가 거론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회의 앞뒤로 국방비서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 통화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는데 하나하나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있고 드디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씻겼다는 사실까지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답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죠. 바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급에 안 맞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바로 수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드러난 상황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용산 최고의 수사 전문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재밌어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단죄한다. 사법방해죄. 리처드 닉슨은
FBI가 특별검사의 워터게이트 수사 기소를 방해하도록 CIA에 지시했다가 탄핵 직전 하야했다. 그랬죠. 이때 시도됐던 게 증인 매수였다. 그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빌 클린턴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우리는 포괄적인 사법방해죄 대신 범인 도피죄 등 구체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률. 그래서 민주당이 그 이종섭 특검법을 할 때 이 범인 도피죄 이걸 지금 거기다 적시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수사 외압 직권남용으로 출발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여러 부처가 개입된 도피국을 거치며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조만간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직권남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고 범인 도피죄 안에는 혹시 이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범인 도피, 그다음에 증거인멸이 세트로 따라오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끝날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도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오늘 김재중 특파원이 아침을 열며 코너에 윤석열은 왜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냈을까라는 칼럼 실었는데 예.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넘겼는데 그 당시에 사이버사령부가 총선 대선 기간 동안 2012년에 댓글 공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국방부 수사본부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적용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 판결이 1, 2심에서 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하고 겹쳐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을 그렇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 칼럼을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냥 고발 사주에서도 직권남용이 점선처럼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혹시 비슷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팩트가 나와서 재판에서 누군가가 1심, 뭐 2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머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국가의 원수로서의 위신이 설까? 국민적 신뢰를 계속 받고 어떤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심지어 이승만도 나왔어요. 네, 예. 이승만도 나왔어요. 이승만 시절이 소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부르면 귀국 아니라 당장 귀국이 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시절을 언급을 하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은 신성모 주일 대사 임명과 판박이 같다. 얼마 전 한 원로 법조인의 문자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 총애했다는 신성모 전 국방장관의 주일 대사 임명 과정을 찾아봤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오. 6.25 발발 전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등의 호언장담을 늘어놨다는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착복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예. 이 칼럼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일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겠다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신성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던 터 안건은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행했고 신성모는 그 해 7월 일본 대표부 대사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 거다. 그러네. 상황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자세하게 다 전해드리지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 런동섭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칼럼 끝에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나는 옳다는 신념에 찬 1인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3년 전엔 강요들의 반대의 결기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그저 정해진 결정의 집행자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건 아닌지 그 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호주와의 국방협력 적임자다라는 등의 반박과 해명은 왜 자신들에겐 그리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느냐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논쟁의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빨리 잡기 위해서 예. 하여튼 귀국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선거 유불리 문제를 넘어 공적 권위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마지막에 공적 권위의 문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제가 했던 말을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